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고위급 대표단을 워싱턴에 파견합니다. 이번 방문은 미국 정부와의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대표단이 미 무역대표부,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등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은 비공식 협상 문서인 논페이퍼를 준비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출품에 부과된 최대 32%의 고율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미국산 제품 18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현지 조달 요건 완화,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쿼터 폐지 등의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은 세계은행, IMF 춘계 회의 일정과도 맞물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협상 태도에 따라 미국이 일부 관세를 완화할 가능성은 있으나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 일괄 관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석유 및 전자제품 수입 확대는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 악화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최대 시장이자 2억 8천만 명 규모의 내수 시장을 가진 점은 미국 기업의 매력적인 요소로 투자 유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편 중국과 EU가 새로운 무역 블록 형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물량 감소와 선적 보류 등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코참, 코트라,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류 신발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구매업체들이 선적 보류를 요청하거나 주문을 취소하고 있다며 32%까지 오른 관세 부담을 분담하라는 요구까지 받고 있어 재무적인 압박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기존보다 급격히 높아진 관세로 인해 추가 주문이 끊긴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전자업계는 직접 수출은 없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에 유리하게 자국산 부품 의무 규제를 완화할 경우 현재에 투자하지 않은 미국 및 중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덕 대사 대리는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팀 코리아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코참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상공회의소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에 기업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심화되며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21.1로 하락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월간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신뢰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전월 대비 5.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하락은 현재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비관론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고용 여건에 대한 인식이 큰 폭으로 악화돼 일자리 전망 지수가 8.3포인트 하락한 125.9를 기록했고 6개월 전과 비교한 고용 조건 평가 지수도 100.3으로 사실상 중립 수준에 그쳤습니다. 2024년 이후 약 9만 명의 해고가 발생하고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비 심리 악화가 국내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무엘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GDP 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특히 실질임금이 정체된 상태에서 중산층의 소비 위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3월 인플레이션은 연간 기준 1.03%로 중앙은행 목표치를 3개월 연속 하회했지만 환율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로 루피아는 일시적으로 달러당 17,217루피아까지 급락하며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 공군기지에 군용기 배치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호주가 강력 반발하며 지역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월 샤프리 샴수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 세르게이 쇼이구로부터 파푸아 비아크 공군기지에 장거리 군용기 배치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지는 호주 북부 다윈과 약 1,400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 인근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푸틴 대통령을 국제법을 위반한 권위주의 지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주 국방장관도 인도네시아가 러시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러시아 군용기 배치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인도네시아가 비동맹 외교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군용기 배치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같은 날 러시아 제1부총리와 만나 전략협력 강화를 논의했지만 군사기지 배치는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극빈층 가정 아동을 위한 기숙형 교육기관을 전국에 200곳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새 학기를 앞두고 우선 53개교를 개교하며 나머지 147개교도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 학교는 교육비와 기숙사, 급식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며 초등부터 고등과정까지 통합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 정책은 프라보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환경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게 놔둘 수 없다며 좋은 교육과 식사를 제공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학교당 1,500억 루피아를 투입하며 총 예산은 30조 루피아 규모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교사 채용을 진행 중이며 학생 선발 이후에는 가족 면담과 건강검진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부 장관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학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은 해당 정책이 저소득층 아동만을 특정 공간에 모아두는 계층 분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간 콤파스는 빈곤 아동 전용 학교가 사회적 낙인을 형성할 수 있다며 기존 공립학교의 교육질을 높여 모든 아동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군이 금광을 습격해 17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파푸아 민족해방군은 성명을 통해 파푸아 고원 야후키모 지역 금광을 급습해 인도네시아 군과 정보요원으로 위장한 이들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군은 해당 지역에서 금광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하며 계속 남아있는 이들은 인도네시아군으로 간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군은 파푸아 지역 내 금 채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파푸아 주둔 목적은 국민 보호와 안보 확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현재까지 11구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나머지 희생자 수색은 험난한 지형과 반군의 저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금광 노동자들이며 반군은 민간인을 공격한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파푸아는 인도네시아에 속한 유기니섬 서쪽 지역으로 1969년 주민투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편입됐지만 반군은 이를 조작된 결과라고 주장하며 독립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서파푸아 민족해방군은 정부 개발 사업에 무력 저항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외국인 조종사를 납치한 전력도 있는 단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 해외여행 중에도 대한민국 사랑을 신고합니다. 유학 중이지만 국민의 자부심으로 신청합니다. 해외 출장 중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신고합니다. 외국에 살아도 우리나라의 희망을 신청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 PC와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 신청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